대리형은 누군가를 만날 때 느낌이 쎄하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걸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이야기인데 실제 정신과 의사가 해준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딱히 말투가 불량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양아치 같은 것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쎄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직감적으로 쎄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을 최대한 믿는 게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쎄하다는 느낌도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느낌인 거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쎄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안 좋게 대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쎄하다는 인간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저의 직감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쎄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대하면서 조용히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는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쎄한 인간을 거르는 몇 가지 경우 중에 가벼운 걸로 하나 시작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인데요. 많은 분들이 뱀상의 눈매들을 조심해라 혹은 뭐 삼백안의 눈매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눈매가 이렇게 찢어진 뱀상이든 뭐 큰 동그란 눈이든 뭐 삼백안이든 뭐 그런 건 그냥 눈의 생김새일 뿐이지 그 사람하고의 인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근데 그런데 나를 볼 때 이렇게 당당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힐끔힐끔 곁눈질로 본다든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 눈을 확 피한다든가 또 대화할 때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성격이 소심한 분들은 실제로 눈을 못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다가 밑에 보다가 눈 마주치면 또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조금 소심해서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말을 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바닥을 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쳐다보고 개슴츠레하게 눈을 쳐다보고 있다가 씩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묘하게 기분 나쁘게 곁눈질로 쳐다보는 눈빛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눈빛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 이렇게 곁눈질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하는 사람들 나중에 꼭 뭔가 있었어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사기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미국에 살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휴대폰 사려고 했을 때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려던 그 직원의 눈빛이 딱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짜린데요? 카드 세일하고요. 뭐 요금제 얼마 해서 제가 이거 한 얼마에 드릴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고용했던 직원들 중에서 이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캐시 몰래 훔치다가 걸려서 잘린 놈도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를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 눈빛은 제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쌓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좀 이상한 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약자 포지션의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미국에서 지인으로부터 타주에 사는 한국분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전 처음에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외모도 마음에 들었고 성격도 마음에 들었고 직업도 마음에 들어서 아무튼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분하고 좀 진지한 만남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마시고 나서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 받으려고 하니까 그 웨이터 남자분이 오시는데 몸이 좀 불편한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어떤 병을 가지신 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백인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체구가 일반인보다 훨씬 작고 생긴 것도 좀 다르고 말도 굉장히 어눌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친절한 분인가는 제가 안 봐도 딱 비디오였죠. 이 식당의 대표는 이런 장애인분들도 기꺼이 고용하는 그런 멋진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소개팅을 한 분께서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턱을 괴면서 위아래로 훑으면서 굉장히 하대하는 말투로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주문하면서 그분의 말이 좀 어눌하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짜증내는 표정 막 짓고 있는데 저는 그 또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여자분과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물론 그 직원분의 말이 좀 어눌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만 들으면 주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What? So? No,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아예 하대하듯이 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 외모, 성격, 조건 이런 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빨리 여기서 밥 먹고 헤어져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분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던 거죠. 주문하고 나서 식사하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좋은 성격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 모습들에서 너무 실망하는 마음이 크니까 저는 이렇게 약자 포지션인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쎄한 걸 뛰어넘어서 그냥 그 사람의 인성
이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더 이상의 관계는 맺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내가 고객이라는 이유로, 내가 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은요, 무조건 마음속으로 걸러야 한다는 게 저의 빅데이터입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꼽았는데요. 살면서 누구랑 만나기 위한 약속들을 하면서 사는데 이런 약속들을 아무렇지 않게 펑크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물론 사정이 생겨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그 약속을 미루든가 변경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나 오늘 못 나가, 야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가겠다, 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보시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행동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의 포인트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날의 하루를 비운다는 의미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몇 시까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날의 기분을 위해서 상대방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죄책감도 없고, 또 더 나가서 언제까지 돈 갚는다고 했는데 당일날 태연하게 쌩까거나,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몇 월 며칠까지 마감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날 당일날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다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인간들은요, 무조건 걸러야 하는 쎄한 인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요, 세 번째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아주 태연한 거짓말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흔히 말하는 뭐 허세 허풍이라고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싸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짱이라고 얘기하든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연봉이 6, 7천인데 연봉 1억이라고 뻥치든가, 그런 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아예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실제로 본 사람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안양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한양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몇 년 동안 뻥치고 다닌 애가 있었어요. 제가 안양대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한양대학이라고 아예 다른 학교로 뻥친 거잖아요. 자기가 나온 학교를 완전히 부정한 거니까.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나중에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가 아닌 게 걸렸는데도 뭐라고 했냐면요, 나 한양대학교라고 말한 적 없었는데? 나 안양대학교라고 했었는데? 니네가 잘못 들은 거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씩 웃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와, 너무 소름 끼쳐서 손절한 적이 있었고, 아마 그 인간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5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한 변호사 형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소개팅도 시켜주면서 친하게 지내고, 나는 볼 때마다 뭐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변호사가 아닌 거야. 그냥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는데 자기를 변호사라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변호사인 척 행세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조금 부풀리는 허풍이 아닌 완전히 사실과 다른 걸 이야기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진짜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손절하는 걸 뛰어넘어서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지인이 내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간질하는 바람에 중간에서 정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걔를 만나서 야, 너 걔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씩 웃더니, 그러니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너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너가 안 그랬었어? 나 들었는데 분명히? 하면서 씩 웃는데, 그때 내 몸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이 새끼는 무조건 피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애들하고는 아예 싸우지도 마시고 트러블을 만들지도 마세요. 그냥 아예 엮이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100% 나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상한 말을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말들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겉을 지적으로 꾸미고 멋있게 가꾸고 매너있게 행동해도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말투들이에요. 특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 언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말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 할 때 친하게 지내던 본사 직원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점포로 넘어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는 외모도 깔끔하고 단정하고 내가 몇 살 위라는 이유로 깍듯하게 예의도 갖추고 말도 상냥한 말투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 사람이 동남아 어느 국가로 출장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는 안 가본 나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나라 사람들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씩 웃으면서 사람들이 다 원숭이같이 생겼어요. 네? 원숭이요? 네, 특히 여자애들이 진짜 원숭이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은 웃고 있으면서 눈은 크게 뜨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진짜 얘는 뭐지?
뭐야? 갑자기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그 나라에서 현지 직원들하고 친하게 되었는데 그분들하고 밥도 먹고 같이 술도 마시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요 좀 짜증났던 게 아무리 비즈니스지만 내가 이 친구들하고 겸상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겸상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과 겸상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 국가 사람들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겸상을 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아주 태연하게 에이 뚝애들이잖아요. 근데 와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이 뚝 떨어져서 느낌이 쎄한 거 있죠. 그때부터 그 본사 직원하고 한동안 따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한참 후에 다른 점포 점주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 직원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진짜 또라이고 소시오패스기가 있다면서 다들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 점포로 물류를 안 보냈으면서 보냈다고 우기고 발주하지도 않은 상품을 말도 없이 막 밀어넣기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서 사과도 안 하고 아무튼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멀쩡하게 생기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해도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말투와 단어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할 땐 배송기사 직원이 있었는데 어떤 캐시 아주머니의 고향이 광주였는데 그 아주머니 보고 아무튼 전라도 다 잘라버려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점주님이 젊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 전라도 애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안 맞는 말이나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단어, 이상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쎄함을 느꼈다면은 그 느낌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곁눈질로 바라보는 기분 나쁜 눈빛, 두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세 번째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네 번째는 태어난 거짓말, 다섯 번째는 이상한 말로 꼽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좀 공감하셨나요? 아닌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더 쎄함을 느꼈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